여러분, 지금 세상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수함 후진국이었던 한국이 급부상하자 한때 잠수함 강국이었던 독일은 한국 앞에 무릎 꿇고 자존심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잠수함이라는 무기를 100년 넘게 만들어온 종주국이 독일입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잠수함 전술의 교과서를 쓴 나라죠. 그런데 그 독일이 지금 사력을 다해 잠수함도 모자라 히토리와 광물, 인공지능 기술까지 통째로 묶어 캐나다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100년을 군림한 강자가 이렇게까지 절박해질 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 소름 돋는 건 그 답이 한국 잠수함의 충격적인 실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오션과 HD현대가 손잡은 K1 팀이 어떻게 잠수함 종주국 독일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는지 60조 시장의 진짜 판도를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대한민국이 마지막에 웃을 수밖에 없는지 분명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캐나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머릿속에 한 장면을 그려보세요. 캐나다 오타와의 한 정부 청사. 회의실 테이블 양쪽 끝에 두 나라의 협상단이 앉아 있습니다. 한쪽은 100년 잠수함 강국 독일, 다른 한쪽은 한국. 그 사이 6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판돈이 놓여있죠. 캐나다는 지금 자국 해군이 운용하던 낡은 잠수함을 전부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 이름은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규모가 약 60조 원. 한두 척이 아니라 무려 12척까지 도입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한국 방산 역사상 단위 수출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가 될 수도 있는 빅딜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 사업이냐? 캐나다는 북극해와 태평양, 대서양까지 세 개의 바다를 동시에 지켜야 하는 나라입니다. 거기다 최근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러시아와 중국 잠수함이 캐나다 영해 근처로 자주 출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잠수함 전력 강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안보 과제가 된 거죠. 한번 사면 수십 년을 운용해야 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도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60조짜리 빅딜의 최종 후보가 놀랍게도 단 두 나라로 좁혀졌습니다. 한국과 독일, 미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 같은 쟁쟁한 후보들을 다 제치고 결국 한국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손잡은 K1 팀, 그리고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 이 둘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겠어요?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한국은 잠수함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기 부끄러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00년 강자 독일과 단둘이 결승전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절반의 승리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독일의 행동입니다. 독일은 보통 잠수함만 잘 만들면 됐습니다. 그게 그들의 자존심이었죠. 우리 잠수함이 세계 최고다. 사고 싶으면 와라. 이 한마디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머릿속에 또 한 장면 그려보세요. 독일 협상단이 캐나다 정부 앞에 거대한 서류 가방을 펼칩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게 잠수함 설계도뿐만이 아닙니다. 히토류 공급 계약서, 광산 개발 협력안, 인공지능 기술 이전 약속서. 잠수함 만드는 회사가 광물과 AI를 들고 다니는 모습입니다. 마치 동네 빵집이 빵 사면 자동차도 끼워주겠다고 하는 격이죠. 누가 봐도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언론은 이걸 치열한 수주 경쟁이라고만 보도합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독일이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자기 본업인 잠수함 한 가지로는 한국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강자가 무릎을 꿇기 직전인 모습. 이게 지금 캐나다 회의실에서 진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이 기막힌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시간을 한 세대 전, 그러니까 약 40여 년 전으로 돌려봐야 합니다. 그 시절 한국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보릿고개를 간넘긴 가난한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동남아 일부 국가만도 못하던 시절입니다. 한국 해군은 잠수함이라는 무기 자체가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잠수함 수십 척을 보유하고 우리 영해 근처를 휘젓고 다니던 시절입니다. 우리 해군은 그저 수상함만 가지고 그 그림자를 쫓을 뿐이었죠. 잠수함 한 척이 절실하던 때였습니다. 한 장면 그려보세요. 1980년대 후반 어느 겨울, 독일 북부 항구 도시 킬. 영하의 바람이 사르르는 그 조선소에 한국 기술자 수십 명이 작업복 차림으로 서 있습니다.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손을 호호 불면서 그들은 거대한 잠수함 한 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잠수함이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 장보고함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이 도움의 손길을 뻗은 곳이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HDW사가 만들던 잠수함이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서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줄지어 사가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한국도 그 줄에 섰던 거죠. 잠수함 3척을 주문하고 그중 첫 번째 함은 독일에서 직접 만들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만들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추운 독일 조선소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보여준 모습이 정말 눈물겹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견학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숙소로 돌아가면 그날 본 모든 것을 노트에 그렸습니다. 부품 하나하나의 위치, 용접 각도, 배선 패턴까지 독일어를 모르는 사람도 도면만 봐도 만들 수 있을 만큼 꼼꼼하게요. 독일 사람들이 퇴근하고 차 한잔 마시며 쉬는 시간에도 우리 기술자들은 작업복을 입은 채 현장에 남아 있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떤 분은 한밤중에 손전등 들고 도크에 다시 내려가 잠수함 외판을 만져봤다고 합니다. 그 차가운 강철의 감촉을 손바닥에 새기기 위해서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배운 기술을 영원히 우리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평생 남의 나라 잠수함을 사다 쓰는 신세가 될 거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 절박함이 지금 60조 시장의 결승 무대에 한국을 올려놓은 진짜 동력이었던 거죠. 그렇게 첫 번째 잠수함이 한국에 인도된 게 1990년대 초반. 한국 해군은 그제야 비로소 자기 손에 잠수함이라는 무기를 쥐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한국은 좀 더 큰 잠수함, 손원일급이라고 불리는 모델을 도입합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독일 기술이었지만 한국은 빠르게 자기 것으로 소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부품을 받아서 조립만 했다면 이제는 부품도 일부 우리가 만들고 더 많은 기술을 우리가 직접 다루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은 자기 손으로 설계하고 자기 도면으로 그리고 자기 부품으로 채운 잠수함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름은 보산 안창호함. 한국형 차세대 잠수함의 첫 모델이죠. 3전통급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으로 부품의 4분의 3 이상을 한국 기업이 직접 만들어 채워 넣었습니다. 한 장면 더 그려보세요. 어제 조선소의 거대한 도크. 푸른 작업복을 입은 한국 기술자들이 잠수함 옆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 잠수함은 누구의 도면을 빌린 것도 누구의 부품을 받아 만든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손으로 만든 첫 잠수함이었습니다. 도크에 물이 차오르고 잠수함이 천천히 떠오르는 그 순간, 거기 서 있던 한 노년의 기술자가 눈물을 훔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0여 년 전 독일에서 도면을 외우던 그 청년이 이제는 자기가 만들 잠수함의 진수식을 보고 있었던 거죠. 40여 년 전 도면 한 장 못 그리던 가난한 나라. 그 나라가 이제는 자기 손으로 잠수함을 설계하고 만들고 운용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더 이상 한반도 근해가 아니라 글로벌 잠수함 수출 시장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100년 종주국 독일인데 한국이 그렇게까지 위협적일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오래된 빵집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100년 동안 그 동네 빵을 책임진 명문 빵집입니다. 단골도 많고 자부심도 대단하죠. 그런데 어느 날 옆 동네에 신생 빵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비웃었어요. 100년 빵집을 어떻게 따라잡겠어?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신생 빵집이 더 좋은 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가격은 더 싸고 굽는 속도는 더 빠르고 거기다 100년 빵집이 안 만들던 새로운 종류의 빵까지 추가했습니다. 손님들이 줄지어 신생 빵집으로 몰립니다. 100년 빵집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이제는 진짜 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빵 가격을 내리고 새 메뉴를 추가하고 빵 사면 우유도 끼워주고 사은품으로 케이크도 주고 심지어 빵 배달까지 무료로 해주겠다고 나섭니다. 그만큼 다급해진 거죠. 지금 한국과 독일이 정확히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 잠수함은 독일 잠수함보다 가격이 훨씬 쌉니다. 전주 속도는 더 빠릅니다. 거기에 한국이 가진 결정타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결정타, 새로운 배터리 기술입니다. 잠수함이라는 무기는 물속에 오래 숨어 있을수록 강합니다. 그런데 기존 잠수함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면 위로 올라와 공기를 마시고 배터리를 충전해야 했어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적에게 발각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잠수함의 새로운 방식의 배터리를 적용해서 잠항 시간을 2배 이상 늘렸습니다. 무려 한 달 보름 가까이 물속에 숨어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사실상 핵잠수함급 작전 능력이에요. 미국 해군 매체들마저 괴물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두 번째 결정타.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보통 잠수함에서 그런 큰 미사일을 쏘는 건 핵잠수함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반 디젤 잠수함으로 그걸 해냈어요. 사실상 세계 최초입니다. 캐나다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핵잠수함 수준의 능력을 디젤 가격에 살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이 된 겁니다. 가성비가 아니라 가능성 자체가 다른 차원입니다. 독일은 어떨까요? 그들의 차세대 잠수함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도면과 시뮬레이션은 있지만 실제 바다에서 검증된 실물은 아직 없어요. 한국이 이미 만들어 운용 중인 잠수함과 비교하면 독일은 아직 안 나온 물건을 팔고 있는 셈입니다. 캐나다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들겠습니까? 검증된 실물을 가진 한국이냐, 아직 그림으로만 있는 독일이냐.
그래서 독일이 절박해진 겁니다. 잠수함 단품으로는 한국을 이길 수가 없으니 히토리와 광업, AI까지 통째로 끼워서 이 정도 패키지면 우리한테 사야 하지 않겠냐고 캐나다를 설득하고 있는 거죠. 빵집 비유로 돌아가면 백년 빵집이 이제 빵뿐 아니라 우유, 케이크, 배달, 심지어 옆가게 식료품까지 무료로 끼워주겠다고 나선 격입니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진짜 통쾌한 건요, 한국 K1 팀의 대응 방식입니다. 한국은 독일처럼 이것저것 끼워주겠다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한국은 정정당당하게 본업으로 승부합니다. 검증된 실력 있는 잠수함,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캐나다 산업과 함께 성장하자는 진심 어린 협력 제안. 이 세 가지 카드만으로 백년 강자를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모습입니까? 자, 그럼 앞으로 이 60조 잠수함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상의 시나리오. 캐나다가 한국을 선택합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12척 전량을 수주합니다. 60조 원이 한꺼번에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캐나다라는 나토 회원국이 한국 잠수함을 골랐다는 사실 자체가 어마어마한 명함이 됩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호주 같은 다른 나라들도 한국 잠수함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단숨에 글로벌 잠수함 수출 강국으로 올라섭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분할 시나리오입니다. 캐나다가 한쪽 손을 들어주기 부담스러우니 12척을 한국과 독일이 절반씩 나눠 갖는 그림입니다. 이건 한국으로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30조 원만 가져와도 한국 잠수함이 나토 무대에 진출했다는 명분은 분명히 챙기는 거니까요. 한국 방산이 글로벌 메이저리그에 입성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어마어마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독일이 끝내 캐나다를 설득해 전량을 가져갑니다. 한국은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솔직히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변수가 작용할 수도 있고 막판에 독일이 더 큰 패키지를 던질 수도 있죠. 다만 이렇게 된다고 해도 한국이 진 게 아닙니다. 외승 무대까지 올라간 것 자체가 한국 방산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성과 중 하나니까요. 네 번째 시나리오, 가장 흥미로운 가능성입니다. 한국이 단순히 잠수함만 파는 게 아니라 캐나다와 장기적인 방산 동맹 자체를 맺는 그림. 잠수함 도입을 시작으로 양국 방산 협력이 전방위로 확장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60조라는 숫자는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수백조 원의 추가 사업이 줄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쪽 시각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은 100년 넘게 잠수함을 만들어 온 나라다. 한국이 신무기 한두 가지로 그 노하우를 따라잡았다고 보기 어렵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잠수함은 단순히 성능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운용 데이터, 정비 노하우, 부품 공급망 같은 보이지 않는 요소가 결정적이거든요. 또 다른 반론도 있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아직 나토 표준에 완전히 맞춰져 있지 않다. 캐나다가 나토 일원으로서 독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답도 분명합니다. 한국 K1팀은 이번 사업을 위해 나토 표준 호환성, 캐나다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정비 인프라까지 통째로 패키지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광물을 끼워 파는 동안 한국은 캐나다 산업 자체를 함께 키우자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같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어도 두 나라가 캐나다를 대하는 자세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어느 쪽이 더 캐나다에 매력적일지는 결국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보여주는 이 진심 어린 협력의 자세가 백년 강자의 절박한 패키지 끼워 팔기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이야기가 도대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냐? 솔직히 캐나다 잠수함이 우리 장바구니랑 무슨 관계가 있겠냐 싶으시겠지만 진짜 가슴 뜨거워지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잠깐 고개를 들어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는 이미 반도체 제국입니다. 자동차도 배도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그리고 무기 수출.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휩쓸고 있고 K2 흑표전차는 폴란드 평원을 누비고 있습니다. 현공 2 미사일은 중동 하늘에서 정 미사일을 실제로 떨어뜨려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남은 한 자리가 바로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은 무기 중에서도 가장 만들기 어려운 그야말로 방산의 정점에 있는 물건입니다. 항공모함보다도 만들기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죠. 이걸 자력으로 만들고 그 종주국과 같은 부대에서 결승전을 치르는 나라.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60조 수주에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 울산, 창원 같은 조선업 중심 도시, 경제가 들썩입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뿐 아니라 수백 개의 협력업체로 일감이 흘러갑니다. 그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분들이 우리 이웃이고 우리 가족입니다. 외화는 쏟아져 들어오고 일자리는 늘고 지역 경제는 살아납니다. 한국 경제 전체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이 60조 잠수함 시장에서 100년 강자를 이긴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마어마한 자산이 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배우게 될 겁니다. 한 세대 전 도면 한 장 못 그리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100년 강자를 흔드는 나라가 됐다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 아이들이 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세대 전 영화의 독일 조선소에서 손을 호호 불며 도면을 외우던 그 젊은 기술자들. 이제는 그분들이 만든 잠수함이 캐나다 페이지 테이블 위에 올라가 100년 강자를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장면입니까?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입니까?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한 세대 전 도면 한 장 못 그리던 한국이 이제 100년 강자 독일을 흔드는 잠수함 강국이 되어 60조 시장 한가운데 결승 무대에 섰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캐나다 정부의 결정권자라면 검증된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한국과 광물 AI까지 끼어 파는 100년 강자 독일, 어느 쪽을 고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가슴 뜨거워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잠수함이 세계의 바다를 누비는 그날까지 이 채널이 그 여정을 끝까지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방산의 또 다른 숨겨진 영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